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원탁회 전문가에 따르면 유가 하락에도 매수해야 할 에너지 주식 13개. 그리고 학생들은 AI를 통해 글쓰기를 인간화하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중요한 경제 뉴스는 에너지 주식 유가 하락에도 매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2025 에너지 원탁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내용을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주식이 왜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전문가들에게 선택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최근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이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고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도 예상과 달리 정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청정 에너지 산업은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 축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글로벌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되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투자운용사 나인티원의 폴 구든, 에섹스 글로벌의 윌리엄 페이지, 그리고 피커링 에너지 파트너스의 댄 피커링입니다. 먼저 댄 피커링은 미국 셰일 산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일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이상이면 아직은 성장 여지가 있지만 지금 같은 60달러대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죠. 셰일 생산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경고 신호는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엑손모빌과 셰브론은 아직까지 감산보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향후 지출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는 유가 전망을 언급하며 브렌트유 목표가를 배럴당 64달러에서 58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OPEC의 공격적인 증산이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다가오는 국제 스포츠 행사들을 앞두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셰일 산업은 당장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도 셰일 장비가 빠르게 철수되지는 않을 것이며 2026년 이후부터 점진적인 감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유럽의 폴 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셰일은 더 이상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펙이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쥐고 있죠. 특히 아르헨티나나 가이아나처럼 해외의 석유 생산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관심 갖는 청정에너지. 과연 유가 하락이 재생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에섹스의 윌리엄 페이지는 이미 청정에너지는 석유 가격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있지만 태양광 산업은 자립하고 있죠? 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LNG는 수요가 강하고 미국산 가스는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과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타샤 카네바는 중국이 천연가스 비축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이 매수자로 등장해 하방을 받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회의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유럽의 미국산 LNG 수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는 에너지 공급보다도 수요 측면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무역 위축은 전체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요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에너지 시장이 혼란스럽지만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주식을 발굴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댄 피커링은 다음 3가지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첫째, 퍼미안 분지의 대형 기업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둘째, 아르헨티나에서 셰일 생산을 하고 있는 비스타. 셋째, 가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익스펜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외의 전력 관련 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죠. 윌리엄 페이지는 지버노바와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프리모리스 서비스 등을 전력 인프라 구축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폴 구드는 미국 천연가스의 가치에 주목하며 생산업체 이큐티 설비업체 베이커, 휴즈 수출업체 제니어 에너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셰일을 중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대형 석유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유가는 낮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주식은 여전히 유망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배당을 유지하며 향후 유가 반등의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주 중심의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가치 중심의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탁회의 전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주목할 만한 투자 종목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에너지 섹터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저평가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학생들의 글쓰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과 교육의 충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쓴다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AI로부터 자신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글쓰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만들어낸 글처럼 보이면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글을 쓰고 나서도 AI 감지기를 통해 글이 너무 로봇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의 마일즈 풀버스는 AI를 사용해 글을 쓰지는 않지만 모든 에세이를 제출하기 전에 AI 감지기로 검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쓴 글인데도 AI가 썼다고 판정되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래도 2025년의 현실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I 감지기는 문장이 지나치게 길거나 형용사가 많거나 흔하지 않은 고두점? 이를테면 m-가 많을 경우 AI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글을 한 문장씩 고쳐가며 감지기의 판단을 바꾸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봇처럼 들리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인간처럼 글을 쓰는 시대가 온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립고등학교 역사교사인 레티시아 빌라세뉴르도 이런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숙제보다는 수업 시간에 직접 글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AI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AI로 글을 쓰고 또 다른 AI로 그 글을 인간처럼 바꿔요. 결국 우리는 봇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학생들은 억울하다고도 말합니다. 고등학생 마커스 울러는 친구가 자신이 직접 작성한 문서임을 입증하기 위해 구글 문서의 작성 기록까지 교사에게 보여줘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AI 감지기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예방책이죠. 하지만 이 감지기들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같은 글을 5개의 감지기에 돌려본 학생 해리슨 채케츠는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감지기는 AI가 썼다고 판단했고 어떤 감지기는 사람이 썼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감지기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감지기는 선생님들이죠. 문제는 이 혼란이 단순한 오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뉴욕 포드햄 대학교의 학생 클레어 크리거는 AI 감지기가 자신이 쓴 문장을 잘못 인식해 교수와 직접 대면해 해명해야 했습니다. AI 감지기 판정 하나로 성적이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글을 쓰는 것보다 글이 인간답게 보이도록 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때로 경찰국가라는 말까지 나오게 합니다. AI 사용의 정당성과 부정행위 여부를 판별하려는 제도와 기술이 오히려 창작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스조지아 대학교의 한 학생은 단순히 맞춤법 교정을 위해 AI 도구인 그래머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그래머리와 협력해 학생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용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래머리는 글 작성 추적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제는 문장 단위로 어떤 부분이 사람이 썼고 어떤 부분이 AI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래머리의 교육 책임자인 제니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글쓰기 자체가 감시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매주 50만 명 이상이 그래머리의 AI 감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학생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AI 감지기가 오히려 정직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지기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고급 단어를 사용하는 글을 AI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탐색하다나 테피스트리 같은 단어, 가치 있는 통찰, 중요한 역할 같은 표현도 AI가 썼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AI 감지 개발자인 데반 레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작가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AI 감지기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창작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사람답게 글을 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문장이 자연스럽고 단어가 세련되고 논리 구조가 정교하면 그것이 비인간적이라 의심받는 시대, 이건 역설이 아닐까요? 결국 학생들은 AI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AI와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현상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되묻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세대가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그 글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기준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